주간 브리핑. (2016년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빅뉴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에서 일하다가 공교롭게도 총선 직전 집단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13명 기억하시죠? 한국에 들어온 이후 이들과 외부의 접촉은 국가정보원이 철통같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이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핵심 기구인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르면 이달 말에 평양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 종업원 가족과 북한 정권은 이들이 모두 남한 정부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한국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탈북 종업원을 면담하고 싶다. 한국 정부에다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외교부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에 실린 기사입니다. 광고 듣고 이 기사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본격 조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1993년 세계 인권회의 권고로 설립된 기구거든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처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유엔의 핵심 기구입니다. 최근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팔루자 탈환전을 수행하던 중에 순위파 주민 900명을 납치해서 50명 이상을 처형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미얀마 정부에다가는 소수민족 로힝야에 대한 차별, 인권 침해, 성적 학대 등을 종식하라고 촉구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감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북한의 온정적이냐? 아닙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인권 침해의 참상을 폭로하면서 책임자들의 국제형사재판 회부를 강력히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 만날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한겨레는 유엔이 탈북 종업원들을 접견하지 못한 채 북한의 가족들만 만나게 되면
정부에 집단 탈북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개월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극비리에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회동을 요청한 쪽이 어디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반기문 총장이었다고 합니다. 만난 자리에서는 북핵과 같은 한반도 정세와 대응 방안,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국제 공조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얘기만 나눴을까요? 반기문 총장은 그 회동이 있고 얼마 뒤 한국에 와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경제 대책만 지난 70여일 동안 7차례에 이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 경제발전 전략을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틀 만에 나온 대책, 얼마나 짜임새가 있을까요? 무슨 대책이었는지는 소개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나온 것을 재탕한 것이 많아서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지적이 많기도 하고요. 1년 반 남은 정권이 모두 시행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의 평가였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KBS 세월호 보도에 외압을 가한 이정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청와대를 옹호한 내용, 어제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으셨을 텐데 많이들 허탈해하셨을 겁니다.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은 없다, 이런 평가를 하셨을 테고요. 그 기자회견석상에 서울신문 출신 박대출, KBS 출신 민경욱이 서 있었다, 이런 내용도 들으셨지요. 경향신문은 사설로 이들 의원들을 질타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지요.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는데 국론을 모으자는 취지를 야당 의원들이 언론 통제로 둔갑시켰다.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기도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적반하장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독립성을 해친 경위를 규명하자는 것이 독립성을 해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정현 전 수석은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보장한 방송법 4조 2항을 명백히 위반했지요. 이게 처벌이 있는 조항이라서 검찰이 이거 쉽게 면죄부 주기 힘들 겁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공세를 취하는 것은 야당 의원이 과반인 미방위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될 때 청와대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대출, 민경욱, 이들에게 붙은 언론인 출신이라는 이력이 아깝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은 왜 그토록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했을까? 김시곤 보도국장은 왜 길환영 사장이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을까? 결국 제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한겨레가 짚었습니다. KBS는 11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이 정부 여당 쪽 추천입니다. MBC는 9명의 이사 가운데 6명이 그렇습니다. EBS는 9명의 이사 가운데 7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권의 불리한 사안이나 경영진의 과실 등 민감한 사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여야 동수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또 사장 선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결이 아니라 3분의 2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특별 의결 정족수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특별 다수제를 운용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이 과연 동조할까요? 정권이 바뀌고 새누리당이 야당이 되면 동조하겠지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새로운 국가 브랜드가 프랑스 캠페인 도안의 표절이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만든 상표가 표절 논란 끝에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런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예원 의원은 패소당한 업체가 소송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그래서 브랜드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손예원 의원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새로운 브랜드 작업을 손예원 의원 회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아니, 고의적으로 남의 도안을 표절한 거라면은 손예원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도안을 다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죠. 이게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손예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네. 손예원 의원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에 대해 뭐라 대꾸할 여지가 없으니 손예원 의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정규직 쉽게 자를 수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정규직 고용이 오히려 촉진된다는 OECD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OECD는 한국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서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구조가 심한 국가일수록 실업과 같은 노동개혁에 따른 충격이 적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좁혀진다는 겁니다. 좁혀질 수 있겠죠. 하향 평준화되는 거니까요. 동아일보부터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10년째 한국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번개탄 구매를 까다롭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낮춘 신형 번개탄도 개발됩니다. 이른바 번개탄 자살방지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자 수가 42배나 늘어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른 번개탄 자살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 문구를 넣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웃음만 나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룹 총책임자인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회장 부자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를 한 달 앞두고 신동빈 총괄 회장 부자를 출국 금지한 것은 그만큼 구체적인 수사 성과가 쌓였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사설 재벌 총수 일가의 탐욕에 경종을 울린 신영자 구속,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자 이사장은 네이처 리퍼블릭과 요식업체 등으로부터 롯데 면세점에 입점시켜주거나 좋은 위치에 매장을 주는 조건으로 30여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 총수 일가의 권세를 부려서 자릿세를 뜯어낸 것이다. 신영자 이사장은 한편으로는 배임 수재와 횡령으로 거액을 챙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건설에서 수십억 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도 않으면서 지난해 받은 급여가 무려 32억 6,800만 원에 이른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네. 대기업은 이제 오너 리스크 때문에 존립 기반이 흔들릴 지경입니다. 이런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계속 이어가야 합니까? 청와대 사주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으로 관제 데모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사실상 공중 분해됐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의혹을 해명하겠다던 추선희 사무총장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회장이 출국하고 부회장이 사퇴하는 등 지도부는 그야말로 공백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면서 지난 10년 동안 쉬지 않고 벌여오던 맞불 집회나 항의 퍼포먼스 등은 당분간 계획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매일 종묘 공원에서 방송 차량과 앰프를 동원해 실시하던 역사 강연도 지난달 끊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상징적입니다. 한 할아버지 노컷뉴스 기자에게 한 달 전쯤부터 이 사람들이 강연하러 나오지 않았다. 시끄러운 것들 없어지니까 세상 살만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세상 살만한 국민들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배우 강은진 씨가 영화 동승과 나탈리를 연출한 주경중 감독의 빚 보증을 섰다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주경중 감독이 무명 배우였던 강 씨에게 내가 세울 영화사에 바지 사장이 필요한데 이름만 빌려주면 작품도 함께하고 영화사 지분과 월급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경중 감독은 도리어 강 씨 몰래 영화사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연대 보증인으로 강 씨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 씨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는 참 기가 차게 빠른 조선일보 보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번째 고소인인 이모 씨 측이 성관계를 빌미로 박유천 씨 소속사를 협박해서 1억여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이른바 꽃뱀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혐의점을 경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모 씨 측을 구속할 움직임입니다. 진경준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넘긴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2003년 횡령과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당했는데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검사는 진경준 검사장과 대학 동기였습니다. 김정주 대표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진경준 검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주 대표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이 있었는지 특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남부지검 소속 김홍영 검사. 네,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틀 전에 자신이 맡았던 사건들이 동료들에게 대거 재배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담당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넘어가면서 자책과 모멸감을 느낀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당시 재배당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유족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YMCA가 여학생 7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생리대가 없어서 휴지 등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휴지를 사용한 경우가 79.1%로 가장 많았고 친구의 생리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깔창을 답변한 경우도 있었는데 752명 중에 3명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생리로 인해 결석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생리결석 출석 인정제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이 65.2%였습니다. 출석 인정제도 올해로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는데 모르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02만 명대였습니다. 자, 이들의 자식 세대인 2002년생은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자는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는 50만 명도 아니고 43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쇼크가 교육, 보육기관에 미치는 파급 효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넘어서 곧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도 밀어닥친다는 것입니다. 연간 출생아 40만 명대로 쪼그라든 세대가 현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들이 곧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여파는 곧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정치권의 무분별한 무상보육 공약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최근까지도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뉴스를 전하면서 무상보육, 즉 무상복지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보육이 없으면 네가 낳고 네가 키워라 라고 하면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서청원은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인가? 당대표를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데 어떤 특정 계파가 옹립을 한다. 그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고 왜곡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계파청산인 거예요. 계파청산. 네, 계파청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계파가 옹립을 해서 그 후보를 내겠다 하는 것은 당사자 되시는 분도 곤혹스러우실 거고 서청원 의원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할 거다. 지금 뭐 시중에서 얘기가 제가 많은 그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예. 비박계 정병국 의원. 본인은 비박계가 밀어준다는 믿음을 갖고 출마하는 건데 겉으로는 계파 청산을 이야기하는 형국. 서청원 의원은 당대표 경선에 나서 국민과 당원에게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에 빠진 젊은이, 장래를 기약할 수 없어 불안에 떠는 직장인,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고통인 중장년, 지금 이들은 새누리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해법에 의심을 갖는 것을 넘어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절망과 불안과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내 패권주의에 매몰되어 국민과 동떨어져 살 겁니까? 언제까지 칙칙하고 고루하고 말 안 통한다는 비아냥 들을 겁니까? 이번 당대표 경선 구도는 명명백백합니다. 과거로의 회귀냐, 현실과의 어정쩡한 봉합이냐,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용태. 서청원 보고 당대표 나오라고 이야기. 그런데 주장을 곱씹어보면 서청원이 당대표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또 이제 서청원 대표도 또 그것 못지않게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예. 또 본인께서도 서청원 대표는 아예 이번에는 의장에는 관심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분이고 저도 이제 찾아뵀을 때 물론 약간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 예. 하여간 후배들 하는 거 보겠다. 뭐 열심히 도와주겠다. 후배들 열심히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셨지. 예. 본인께서 직접 나가시게 된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홍문종의 말인즉슨 후배 도와주겠다는 서청원의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서청원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인데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원내대표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당권 경쟁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당의 권력 구도가 좀 이 친박 위주에서 좀 바뀌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는 뭐 제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컨대 지금 이제 뭐 오늘 아니라고 이제 어제 부인하시긴 했지만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께서 나오신다면 조금 전당대회의 모습 후의 당의 모습이 국민들께 이렇게 가까이 가기는 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아서 그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나경원 자기는 안 나오겠지만 서청원이 나오면 나오겠다는 이야기. 친박계에 쏟아지는 출마 권유에 서청원 의원은 그동안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개파 초재선 의원에 이어 중진 의원들까지 설득에 나서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당의 지금 위기에 구하고 당의 향후 화합 안정을 위해서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서 의원의 한 측근은 출마 권유에 끄떡없던 서 의원이 지금은 고심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측근은 더 나아가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명분을 쌓기 위한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나온다는 서청원. 말을 뒤집어 곧 나올 움직임. 새누리당은 청개구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지. 한겨레 정남구 논설위원회 칼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도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도쿄에서 직선거리로 230km나 떨어져 있으니 송전 손실이 엄청나다. 그럼에도 소비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지은 이유는 만에 하나 사고를 우려해서였다. 우리나라에선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무려 8기의 원자로가 있는 고리 신고리 원전은 반경 30km 안에 340만 명이 산다. 지역 주민들은 핵발전소를 베고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큰 사고가 나면 30km 밖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에 큰 피해를 줬지만 피해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천운이다. 만약에 도쿄 근처에 원전이 있었다면 도쿄 역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될 뻔했다. 핵발전은 값싸고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다. 피해로 비용,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한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을 뒤로 미뤄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력 생산비가 싸 보일 뿐이다. 이를 고려하면 핵발전은 경제적으로 썩 효율적이지 않다. 수백 년 넘게 불안을 씻어낼 수 없는 핵 폐기물을 고려하면 온실가스가 없으니 친환경이라는 주장도 우습다.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원전을 걱정했다고 한다. 지진이 우리의 깊은 잠을 깨웠다면 고맙게 받아들이자. 우리나라가 핵발전 정책을 이대로 지속해도 될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삼자.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